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젠가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가요? 저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을 꿈꾸기만 하고 더 나은 삶을 바라기만 하면서 정작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도, 돈도, 심지어 자존감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절망의 바닥에서 저는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세와 신념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제 인생의 모든 터널을 뚫고 나가게 해주었는지 오늘 그 진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니면 이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이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희망이 된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어떻게 인생 최악의 순간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작은 원룸. 낡은 책상 위에는 빛바랜 서류 더미와 함께 내일 모레가 마감인 청구서들이 무심하게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흔들렸다. 나는 텅 빈 눈으로 그 서류들을 응시했다. 내 이름은 준호, 32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던 나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빚더미에 앉아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는 초라한 남자일 뿐이었다. 내 사업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무너졌다. 세상이 나를 향해 던진 거대한 파도의 속수무책으로 휩쓸렸다. 그 파도는 나뿐만 아니라 내게 기대를 걸었던 가족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자식 뒷바라지에만 매달려온 어머니의 희미해진 미소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나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생각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결국 나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절망으로 변했다. 나는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언제까지 이 어둠 속에서 헤매야 할까? 과연 나에게도 다시 빛이 찾아올까? 어느 날 나는 도피하듯 정처 없이 걷다가 어린 시절 자주 가던 동네 어귀의 작은 국밥집 앞에 멈춰섰다. 그곳에는 늘 푸근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반겨주시던 김 사장님이 계셨다. 김 사장님은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 삼아 이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셨다. 텁텁한 국밥 국물처럼 내 인생도 텁텁해진 것 같아 나는 김 사장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사업이 망하고 빚만 남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내 말을 묵묵히 듣고 계시던 김 사장님은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내밀며 말씀하셨다. 준우야, 이 국밥 뜨겁다고 후불고만 있으면 언제 다 먹겠냐. 한 숟갈이라도 입에 넣어야 배가 부르지. 마음속으로만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하고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변해. 돈을 짝사랑만 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고. 나는 김 사장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돈을 사랑하라는 것이라니 황당하게 들렸다. 하지만 김 사장님은 내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덧붙였다. 짝사랑은 그저 생각일 뿐이다. 상대는 내 마음을 알지 못해. 하지만 사랑은 다르다. 사랑은 행동을 동반한다. 돈도 마찬가지야. 내가 돈을 원한다면 돈이 너를 바라보게끔 행동해야 해. 돈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그게 바로 기세라는 거다. 기세?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김 사장님은 나의 표정을 읽으셨는지 말을 이어갔다. 자잘한 공과금이나 세금 독촉장 같은 거 있지? 그거 미루지 말고 받는 즉시 내버려. 푼돈이라도 말이야. 며칠 더 가지고 있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자가 붙어봤자 얼마나 붙는다고 그걸 질질 끄니? 그게 바로 기세야. 돈에 쪼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기세. 그렇게 해야 돈도 너한테 빨리 돌아오는 법이다. 나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밀린 공과금부터 처리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답답했던 가슴 한구석이 조금은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다음 날부터 나는 김 사장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내 삶의 태도를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작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했다. 처음에는 이런 일에서 언제 빚 갚나 하는 자괴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김 사장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준호야, 빨리 가려면 더 많은 터널을 지나야 한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걸 생각해봐. 국도로 가면 터널은 없지만 하루 종일 걸려. 하지만 고속도로로 가면 10개가 넘는 터널을 지나야 하지만 몇 시간이면 도착해. 더 빨리 가려면 KTX를 타야지. 그럼 터널이 몇십 개야. 그 터널들은 어둡고 답답하고 때로는 길고 많을 거야. 하지만 그 어둠을 뚫고 지나가야만 목표에 도착할 수 있어. 나는 내가 겪는 모든 고난을 통과해야 할 터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배달을 할 때도, 손님들의 무례한 요구를 들을 때도 나는 이 모든 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하게 해줄 터널이라고 믿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나는 이전처럼 좌절하지 않았다. 대신 이 터널은 또 얼마나 길까? 얼마나 어두울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 한 번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큰 실수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힐 뻔했다. 나는 질에 겁을 먹고 변명부터 늘어놓으려 했다. 그때 문득 김 사장님이 해주신 또 다른 이야기가 떠올랐다. 준호야, 누군가 내 노력을 칭찬하면 아닙니다 라고 하지 마라. 감사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라. 그 순간 내 뇌는 그 말을 현실로 만들려고 움직일 거다. 우리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따라와. 나는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어떻게든 만회하겠다고 말했다. 놀랍게도 상사는 나를 꾸짖는 대신 나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기회를 주었다. 그 작은 경험은 내게 신념이라는 씨앗을 심어주었다. 나는 나 자신을 믿기 시작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이 내 안에서 자라났다. 나는 더 이상 막연히 잘 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웠다. 매일 밤 나는 다음날 해야 할 일들을 빼곡히 적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기세 있게 해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미루지 않고 즉시 처리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뤄두었던 서류 정리나 연락하기 싫었던 사람에게 전화 거는 일 같은 것들을 바로 해치웠다. 놀랍게도 그렇게 작은 일들을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습관이 생기자 내 삶에 더 큰 기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몇 달 후 나는 작은 온라인 마켓을 시작했다. 중고책, 빈티지 소품, 오래된 레코드판 등을 하나하나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직접 포장했다. 처음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 기뻐서 포장지에 손이 떨렸다. 어설픈 포장에 배송이 하루 늦어졌다는 항의 메시지도 받았다.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감사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고객이 리뷰를 남길 때마다 나는 밤새워 답글을 썼다. 손글씨로 작은 편지도 함께 넣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내게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다. 책을 포장해 주신 손글씨 편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힘든 나날의 큰 위로가 되었어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 일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다. 이번에는 무리하게 확장하는 대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기반을 다졌다. 작은 성공에도 자만하지 않고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았다. 모든 순간을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시간이 흘러 나는 다시 안정적인 삶을 되찾았다. 예전처럼 화려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내면에는 단단한 평화와 확신이 자리 잡았다. 어머니의 얼굴에 다시 환한 미소가 피어날 때 나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김 사장님을 찾아갔다. 여전히 조용히 국밥을 끓이고 계시던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렸다. 사장님, 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뭔가를 좋아하고 애정하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기세라는 걸요. 김 사장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다. 그래,
그리고 그 기세를 오래 가져가려면 마음 한구석에 신념이 하나 있어야 해. 나는 할 수 있다. 이 길이 맞다 그런 거. 기세와 신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어떤 터널도 뚫고 나갈 수 있어. 돌아보면 그때 김 사장님이 내게 해주셨던 말들은 내 삶의 나침반이 되어 주었다. 그분은 내게 거창한 성공 비법을 알려준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힘, 바로 기세와 신념을 일깨워 주셨을 뿐이다.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한다. 나는 오늘 하루를 기세 있게 시작할 것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다. 나는 오늘도 작은 사무실에 앉아 새로운 고객들의 주문을 처리하며 생각한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거리엔 사람들의 우산이 오가고 있다. 나는 조용히 여러분에게 말을 건넨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막연히 기다리지 마십시오. 언젠가 잘 되겠지 하는 짝사랑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행동하십시오. 사소한 일이라도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해내는 기세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여러분 스스로와 여러분의 목표를 의심하지 않는 신념을 가지십시오. 그 기세와 신념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고 어떤 터널이든 뚫고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디선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기세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을 믿으세요. 언젠가 분명히 누군가의 작은 편지가 당신에게도 도착할 테니까요.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하고 만다고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크고 작은 터널들을 지나고 있어요. 어떤 날은 터널이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터널 끝에는 분명히 빛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어둠 속에서 길을 찾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무엇보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어떤 터널을 지나고 계신지, 어떤 작은 기세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지, 어떤 신념을 품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댓글을 정말 소중히 읽고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큰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화면 너머에서도 서로를 응원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도 저처럼 작은 것 하나라도 기세 있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뤄두었던 일 하나, 감사 인사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꿔놓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기세와 신념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